불과 5개월 만에 5,300만 원이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내신 거예요. 어떻게 풀어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파트 경매를 통해서 5천만 원을 빠르게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세연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낙찰받은 아주 좋은 사례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권리 분석이 좀 어렵고 좀 난이도가 있는 물건이었는데요. 어떻게 풀어냈는지까지도 오늘 이 세연쌤이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건 볼까요? 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물건입니다. 자, 대지권은 9.4평, 건물 면적은 59.95, 전용 면적이 18.135평이니까 네, 24평형이네요. 자, 감정 가격은요, 5억입니다. 싸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현재 시세대로 낙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유찰이 된 상태에서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거죠. 아파트 경매에 너무 입찰가를 무리하게 높이 써서 수익도 나지 않는데 이런 낙찰의 기쁨만을 본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이 세연쌤은 절대로 이 부동산 경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안전한 안전마진을 무조건 깔고 가셔야 돼요. 네, 보겠습니다. 한번 유찰이 되어서 30%나 할인이 되었어요. 3억 5천만 원인데요. 네, 아파트 일단 사진부터 볼게요. 참고로 이 물건은 매매 계약이 완료된 그런 물건입니다. 그냥 평범한 아파트예요. 네, 좀 오래돼 보입니다. 그죠? 신축급은 아니고요. 20년은 훨씬 넘어 보이네요. 방은 하나, 두 개, 세 개, 방 세 개, 화장실 하나, 이렇게 구조도를 보니까 나와 있고요. 여기가 우리 물건의 아파트 단지인데요. 남향이 아니라 동향 또는 서향인 것 같아요. 그쵸? 다 이렇게 세로로 서 있네요. 이렇게 해서 향을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도를 함께 볼게요. 자, 우리 해당 아파트 단지고요.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붙어있는 초품하고요. 네, 그대로 조금만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여기도 초등학교. 그리고 우리 단지 밑으로는 경의중앙선인데요. 강매역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강매역에서 행신역, 능곡역, 위쪽으로 쭉 가면은 대곡역이 있죠. 대곡역에는 GTX-A 노선의 호재가 있죠. 그래서 교통편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일은 없다. 네, 그리고 여기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변에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은요, 이 경기도 덕양구 고양시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네, 이쪽으로 화정 쪽으로 갈수록 시세가 비싸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세연쌤과 함께 우리 권리 분석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항상 말소 기준 권리, 네, 2021년 6월 18일이죠. 이 말소 기준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없죠. 자, 첫 번째 임차인 주식회사 와 땡땡땡땡 해서요. 전세권 등기자이네요. 보증금 1,000만 원인데 전입일자는 미상, 확정일자도 미상, 배당 요구는 없음. 이 주식회사 땡땡땡땡은 대부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가요,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이 대부업에서 돈을 빌렸겠죠. 근데 만약에 이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 집에 임차인을 만약에 다시 드린다면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금을 또 먼저 받아갈 수 있잖아요, 임차인이. 그럼 이 대부업체는요, 본인들이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에서 전세권 등기를 딱 이렇게 마킹을 해놓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전세나 월세를 들어갈 때 그 집의 등기부, 이 집주인이 뭔가 세금을 많이 체납했거나 뭔가 다른 위험한 권리로서 나의 보증금을 잃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전세권 등기자가 있으면 이건 임차인이 있는데 또 나를 임차인으로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세권 등기를 이 주식회사 대부업체에서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업체는 실제로 임차인은 아닌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땡땡이라고 해서요. 전입일자가 2020년도 5월 24일인데 말소 기준일은 2021년도 6월 18일이에요.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빨라요.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아무 글씨가 없는데요. 이 경매지는요,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권리 분석을 내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 권리 분석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배당 요구는 하지를 않았어요. 배당 요구를 안 했다라는 거는 낙찰금이 아무리 낮더라도 낙찰금에서 내 보증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낙찰자한테 받겠어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보증금이 또 미상입니다. 굉장히 좀 골치 아픈 권리 분석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보증금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지 않고 없겠지 하고 입찰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서 딱 봤더니 이 임차인 현땡땡의 보증금이 5억, 4억, 3억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임차인과 채무자 겸 소유자가 뭔가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은 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꼬임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되잖아요. 분명 이 사람은 허위 임차인인데 이건 말이 안 돼. 너무 억울해 막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경매 사건이기 때문에요. 이 경매 사건으로 끝이 나버려요. 나중에 이 현땡땡 임차인하고 나는 소송을 통해서 내가 증명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액이잖아요. 이런 소송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하기라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보증금 미상인 거, 대항력이 있는 물건은요. 반드시 이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확인하는 방법은요. 국토부 실거래가에 들어가서 이 해당 연도에 전세가가 얼마인지 확인한다. 그거는 그냥 참고하는 겁니다. 네, 이 현땡땡 임차인에게 직접 나는 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임차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거나 1번. 두 번째는요.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가 정확하게 있고 실제로 이 보증금이 있는 진짜로 임차인이라면은 임대차 이 계약서 있잖아요. 이 계약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거나 또는 이 현땡땡 임차인이 나는 보증금 얼마에 전세로 또는 월세로 계약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럴 거야 하고 들어갔다가 네, 이 꼬임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거 없을 거야. 옆에서 이런 건 없어. 그냥 들어가도 돼. 들어가. 이렇게 누가 말한다고 해서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저도 이런 거 다 확인하고 들어가거든요. 네,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낙찰자는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했느냐. 정확하게 확인하셨어요. 제 교육생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냥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현땡땡 임차인을 실제로 만나셔서요. 이 보증금이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입찰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등기 보도록 할게요. 네, 말소기준 등기 근저당 이후에 가처분이 있네요. 제가 가처분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확인하셔야 되죠. 그런데 가처분은요, 다 위험하진 않아요. 소유권에 관련된 가처분은 위험하지만 그 외의 가처분은 괜찮습니다. 자, 볼게요. 17번 근저당권 가처분. 이 17번으로 올라가면은 네, 이 근저당권 설정 주식회사 한땡땡땡땡에 대한 가처분이에요. 그래서 이 채권자들끼리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유권이 나한테 이전되더라도 나한테는 전혀 무관하다. 자, 두 번째 18번 전세권 가처분이 있네요. 18번 볼까요? 자, 18번 전세권 가처분. 네, 아까 주식회사 땡땡땡땡 1000만 원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처분이에요. 지금 이 김땡땡이라고 하는 채권자가요. 이 위에 있는 이 채권자 순번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거짓이다. 먼저 받아갈 수 없는 채권자이다. 또는 이 금액은 허위이다. 이런 본인의 억울한 상황들을 좀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입찰 보는 것에 있어서 저희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예, 없다. 그래서 이거를 막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이랬고 저 사람이 저랬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는 위험하지 않구나. 끝.
네,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한번 우리가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낙찰자분이 이 물건을 가지고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 계산하는 것만 알 수 있어도 입찰가를 정하는데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보시면 감정가격 5억이고요. 한번 유찰이 되어서 3억 5천만 원. 근데 이 물건은 또 한번 미납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죠. 제한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도 미상이죠. 가처분도 있었죠. 그리고 한 번 더 미납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거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조금 떨리는 물건입니다. 단독 입찰로 해서 우리 낙찰자분은 3억 5천 88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물건은요, 4억 5백으로 이미 매도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수익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수익 계산하는 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세연쌤이 아주 편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지금 할 테니까요. 요거 나중에 잘 보관하셨다가 네, 수익 계산할 때 꼭 이용하시길 바래요. 네이버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계산기 네, 검색하시고요. 자, 부동산 계산기 여기 들어가면은요, 중개, 보수, 양도세, 뭐 보유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셔야 하는 그런 비용들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사이트거든요. 자, 중개, 보수 먼저 들어가서요. 우리 매매 계약 4억 5백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개 보수 계산 누르면은 178만 2천 원 비용이 이렇게 계산이 되죠. 너무 편리하죠? 네. 자, 이렇게 계산해 놓고, 자, 양도세로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개인 매매 사업자로 이제 매도를 하기 때문에 기본 세율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 매매 사업자로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양도세 화면으로 들어오면은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주택, 그 다음에 1주택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또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이상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취득 가액은요, 3억 5천 88만 원. 양도가액은 4억 5백만 원. 자, 필요 경비는 취득록세.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는데요. 취득록세는 385만 9,690원. 네, 1.1% 적용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요, 앞에서 우리 계산했었죠? 네, 178만 2천 원. 거기에다가 또 법무사 수수료까지 해서 네, 요 비용을 모두 합했더니 970만 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출을 받으셨거든요. 2억 8천 정도 받았고요. 이율은 5.7%. 그리고 제가 3개월 이자까지 다 포함을 했어요. 여기다가. 그랬더니 총 비용은 1,370만 원. 이 1,370만 원에는 취득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그다음에 석 달치 이자까지 모두 포함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 일자는 2021년 09월 13일로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는 개인 양도세를 계산하는 계산기이기 때문에 취득 일자와 양도 일자를 1년 이내로 적용을 하면 77%의 세금 계산이 나와요. 우리는 개인 매매 사업자로 하기 때문에 기본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2년 이상 보유로 해서 2021년 9월 13일. 또 양도 일자는 그러면 11월에 잔금을 이제 받기로 한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11월 1일로. 자, 양도 소득세 계산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밑에 친절하게 다 계산이 돼요. 너무 쉽죠? 네, 너무 빨라요. 자, 취득가액 3억 5,088만 원, 양도가액 4억 5백만 원, 필요 경비는 1,370만 원. 네, 그랬을 때 양도 차액은 4,042만 원입니다. 여기 밑에 과세표준에서 인적공제 적용 있죠. 사실 이거는 개인 매매 사업자는 인적공제가 안 돼요. 250만 원 인적공제를 지금 한 상태인데 우리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들어갔다 하더라도 25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세율 적용으로 들어가는 비율이기 때문에요. 자, 그랬을 때 양도소득 세율이요. 1,400만 원 이하는 6%,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하는요. 15% 세율 구간이에요. 자, 15%. 하면 5천만 원 이하는 또 세율이 15% 구간인데 거기에다가 네, 또 세율별로 해서 누진 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세금에서 126만 원을 뺀 금액만 저희가 납부를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자동으로 해봤더니요. 네, 양도소득세 442만 8천 원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해서 총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487만 원 정도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순수익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매도 가격 4억 500만 원, 낙찰가 3억 5,088만 원을 빼고요. 거기에 비용, 총 비용 1,370만 원을 빼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 487만 800원을 빼면은 순수익은요 3,554만 9,200원이에요. 3,500만 원 정도 순수익을 내는 거죠. 이 물건이 만약에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이 미상이지 않은 그냥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건이었다면 경쟁도 많았을 거고 또 아마도 더 높은 낙찰가로 낙찰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 교육생 분께서 또 3월 달에 그런 안전한 물건으로 하나 낙찰을 받아서 1,800만 원 수익을 냈어요. 세후. 그리고 한번 도전을 해봤더니 와 내가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물건에 도전을 했고 수업 때 배운 그대로 그냥 실천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3,500만 원 더 수익을 많이 냈어요. 우리가 경매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고 조금의 수익을 내지만 점점 나의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1,800만 원에 3,500만 원 하면 어때요, 여러분? 5,300만 원이라고 하는 불과 5개월 만에 또 이런 결과를 내신 거예요. 네, 여러분 1년에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5천만 원 이렇게 수익 내는 거 너무 괜찮지 않나요? 네, 그래서 우리 낙찰자분께서요 또 감동의 문자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세연쌤 안녕하세요. 최근에 또 낙찰 받은 것 있어서 소식 바로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휴가 중이시라고 해서 오늘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실전반 마지막 수업에 아파트 수업하면서 확신을 주셨었는데 덕분에 이번에 또 한 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배운 대로만 실천해서 결과를 낼 수 있었어요. 이분은 어떤 스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배운 대로 미상임차에는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라. 그랬더니 확인하고 들어갔고 이런 물건이 조금 더 알아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 물건으로 들어갔고 또 매도가 바로 가능한 그런 물건으로 접근해야 매도할 수 있다. 그대로 수업 시간에 배운 그대로 적용하신 거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연쌤 계속 꾸준히 노력해서 조사하고 상담받고 해서 또 좋은 결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명도도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이렇게 또 낙찰 받으실 때마다 저한테 감사의 문자 메시지 남겨주셔서 저 또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이렇게 처음에는 정말 잘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경쟁이 많아서 제가 될까요? 이렇게 하시다가 한 건, 두 건 이런 좋은 결과를 내시면서 이렇게 또 자신감도 얻으시고 거기다가 돈까지 벌잖아요. 이분은 30대 남자분이신데요.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짬짬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짬짬이. 1년에 이렇게 2개만 낙찰받아서 5천만 원 이렇게만 벌어도 여러분들 아마 몇 년 뒤에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점점 수익이 크게 나는 물건들로 접근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저와 함께 낙찰된 물건을 가지고 대항력 있는 보증금 미상 임차인 확인하는 방법과 이런 물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수익 내는 방법, 또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이 사이트를 통하면 굉장히 우리가 수익 계산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루하루 성장하는 하루를 보내셔야 해요. 자, 이 하루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세연쌤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함께 하루하루 성장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 함께 우리 노력하는 거예요. 힘내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화이팅 힘차게 외치고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